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10월 4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뭐 미 증시가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또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연휴 지나고서 열리는데, 또 어제 선물은 좀 잠잠했었죠. 선물은 잠잠했지만 미국 시장은 하락폭이 좀 꽤 컸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2%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줬고, 뭐 S&P 다우도 그렇고, 어제 유럽 중간에 좀 돌리나 싶었는데 뭐 역시나 미국 따라서 이렇게 해서 좀 하락 마감을 전체적으로 했어요. 그래서 뭐 S&P 이거를 보더라도 다 시뻘겋고, 얘네들이 지금 엄청 특별한 그 포인트보다는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쭉쭉 하면서 밀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국채 금리가 어제 이제 10년물 4.8%를 좀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이 국채 금리 10년물이 좀 시황에 대해서 영향력이 큰 편인데, 얘는 지금 좀 계속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지금 하늘 뚫고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, 요게 이제 증시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주지 않았을까. 그리고 요거 플러스 이제 그거 정도가 있죠. 미국에서 보면은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 사상 첫 해임. 그래서 미국 정부 안개 속이다. 물론 이게 진짜 미국 증시에 막 영향을 미칠 그런 내용인가 싶기는 한데,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. 얘 자체는 뭐가 됐든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고, 근데 이게 이제 요번에 그 임시 예산안 뭐 통과하고서 뭐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, 일단은 해임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조금은 더 줬을 수도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있는 것 같고, 이번 주 주간 일정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 내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있죠. 그리고 10월 6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 산업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크라츠 국회의원들과 협력 논의, 산업부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 플러스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재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본격화 요거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, 이번 주는 어차피 또 수목금 또 3일하면은 바로 연휴 와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묶어서 생각해 둬야 되지 않을까. 그나마 지금 이제 지수에서 미국이 차트에서 좀 지켜주면 하는데, 미국 상황도 좀 안 좋고 전 세계 시황 자체가 지금 흐림 상태이지 않나. 좀 좋은 부분보다는 안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지수는 지금 미국은 13,000 구간은 좀 지켜주는 게 확실하게 좋습니다. 요것도 저점 이탈할 확률이 엄청 높아 보이고, 요거 이제 깨고 밀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선 또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. 그래서 증시가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좀 돌려줬으면 했지만, 사실상 아직은 저기 그 실적 시즌 10월 중순 넘어서 실적 시즌이라던가 뭔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반도체 기업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에서 조금 턴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계단식 하락 요거를 좀 계속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돌려주더라도 이게 지금 완벽하게 좀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계속 저점 깨고 밀렸다가 뭐 좀 반등 일정 구간 나오고, 또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하방 압력이 지금 계속 강하죠. 뭐가 됐든 환율도 그렇고, 환율, 유가, 국채금리 상승 요거 세 개는 지금 좀 같이 묶어봐야 되거든요. 환율도 꽤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뭐 어딜 둘러봐도 좀 좋은 게 없기 때문에, 그리고서 뭐 RSI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과매도 구간인 것 같은데, 하지만 신용융자는 털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신용융자도 있고 이것저것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지 않나. 자, 셧다운 피했다. 미국 하원 45일 임시 예산안 처리. 그래서 11월 17일 요 전후해가지고 이제 또 셧다운 또 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. 이런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, 국채금리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. 10년물 4.8%. 자,
그다음에 뭐 개별적인 뉴스들 시장 자체가 이제 뭐 테마를 좀 이루는 느낌보다는 개별주 장세 워낙 큼직큼직하죠. 그래서 포스코 DX는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10월 5일 임시주총 개최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재료 소멸로 갈 수도 있어요. 이전 상장이라는 게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네, 요런 거 뭐 임시주총 개최하는 날이고 해가지고 앞두고 뭐 수급 들어오나 이 정도로 좀 보게 될 것 같고, 현대차 10월 중고차 판매 시작, 대기업 진출, 눈탱이 사라질까. 그래서 요거 뉴스 뭐 웃긴 거 있던데 잠시만요. 제목을 제가 보고서 좀 피식했던 게 초롱이 사라진다? 뭐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. 내용이 있었나? 그래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 있다. 여기 있네요. 제목이 이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초롱이 사라질까? 현대차 이번 달 중순부터 중고차 거래 시작.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오토엔 정도가 엮이는 부분이죠. 그래서 오토엔이 뭐 자리가 엄청 높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좀 부담은 덜한 자리인 것 같아요. 중고차 시장 진출 그 이슈로 갔다가 오토엔이 요때 벌써 1년 반 정도가 좀 부각이 된 시즌이지 않나. 엄청 오래됐네요. 다시 봐도. 그래서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 하면서 중간중간 이슈 있을 때마다 좀 윗꼬리 달고 하기는 했는데, 일단은 이렇게 좀 엮일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이번 주에 일단 좀 이번 주 가지고 좀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제 네옴시티,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건, 중동 이쪽 섹터는 좀 생각을 계속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번 달 내에 사우디에서 40조 원, 아랍에미리트 뭐 300억 달러 한국 투자에 대해서 후속 조치, 즉 이제 어디에 투자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정이 좀 나올 거다라는 내용을 했고, 이재용 추석에 네옴시티 누볐다 중동 3개국 현장 경영 요 내용도 있기는 했거든요. 그리고 네옴시티 쪽은 중동 쪽은 그것도 있죠. 이번 달 중순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 방문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에서 먹거리 찾고 뭐 나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, 일단은 이런 거 이제 좀 이따가 네옴시티랑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유한양의 렉라자로 폐암 생존기간 연장, 유한양행 얀센, 그래서 병용 3상에 대해서 평가 지표도 좀 충족했고, 폐암 생존기간 연장, 요 키워드를 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. 일단 뭐 유한이 가벼운 종목은 아니죠. 근데 일단 뭐 최근에 개별적인 종목들이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자리가 그냥 신고가 주변 전고점 돌파하고 거기서 좀 버티는 모습은 있어요. 혹시 수급 들어오면서 좀 힘을 주는지. 그리고 저거 발표가 또 20 며칠 23일인가 그때 또 있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마케에서 또 추가적인 발표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한국형 CBDC 청사진 다음 주 베일 벗는다. 그게 이제 10월 4일 오늘 금감원이랑 금융 관련해서 뭐 그쪽에서 이제 발표 이런 게 있기는 해요. 근데 뭐 이제 디지털 화폐가 지금 시장에서 메인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KCT, 뭐 한네트,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 정도가 좀 엮일 수도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고, 대신에 이제 당일 그냥 단발성 재료이기도 하죠. 자, 그리고 SK온 포춘 선정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1위. SK온 미국 배터리 제조업 풍경 완전히 바꿨다. 혁신기업 1위. 요 키워드가 이제 SK온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서는 T로보틱스가 좀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. 그래서 SK온 그 공장 로봇 관련해서 설비 이런 거를 T로보틱스에서 좀 수주하고, 얘가 그 수주 실적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있었죠. 그러다 최근에 이제 뭐 지수 따라서 로봇 따라서 같이 좀 힘이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, 뭐 120선 주변에서 움직임 좀 보여주는지, 혹은 요 뉴스를 통해서 기술적인 반등 보여주는지. 자, 그리고 삼성 LG 손잡고 240조, 요거는 뭐 이전부터 계속 있던 키워드이긴 한데 제목이랑 금액만 살짝 바뀌면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 스마트홈 글로벌 시장 선도한다. 그래서 스마트 관련해서는 그 삼성 스마트싱스 엮어서 뭐 코맥스, 얘가 조금 이전에 들쑥날쑥하긴 했는데 이게 뭐 엄청 강한 재료는 좀 아니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좀 큰데? 라는 생각이 들지만, 스마트홈이 또 사람들한테 그 좀 확 하고 와닿는 이거 엄청 좋아 보이는데? 필요한데? 이런 부분은 좀 없다 보니까
그냥 가볍게 그냥 코맥스 정도 엮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포스코 인터 중국 장악한 영구자석 시장 뚫는다. 요 키워드로 혹시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거는 근데 당연히 이제 좀 수급이 필요하겠죠.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대적으로 포스코 계열에서도 엄청 강했던 종목이기도 해요. 처음에 이제 포스코 DX가 좀 쌓아올리고 뒤에 인터내셔널이 좀 대장을 했었거든요. 3일 동안. 그래서 뒤에 좀 대장하면서 그 이후에 포스코 계열은 나머지들은 좀 힘이 빠졌습니다. 차트를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밀려 있는 이런 모습들이 대다수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생각보다는 당연히 빠지긴 빠졌지만 생각보다는 엄청 좀 잘 버티기는 했죠.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점점 고점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좋지는 않은 건데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하고 저점에 대해서는 지켜주고 슬쩍 깼다가 돌려줬지만 또 다시 깨고 너무 좋지는 않은데 혹시나 저 영구자석 키워드로 미국의 영구자석 공장 짓는다 이 내용들 엮으면서 좀 75,000원 좀 재돌파. 그다음 외국인 수급은 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. 수급 때문에 얘는 좀 버틴 건데 혹시나 수급이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나. 자, 그래서 이런 개별주 뉴스들이 좀 많고 시장 자체가 좀 잦다 하기는 해요. 요거에다가 뭐 이제 꿈의 배터리, 징검다리 놓는 LG, SK, 삼성은 전고체 배터리. 그래서 삼성 SDI, 뭐 전고체 배터리 키워드도 있었고 했는데 일단은 전고체 관련해서도 혹시나 전고체 배터리가 보통 전고체가 여기 이수 스페셜 케미칼 T케미칼 요거랑 한농화성 CIS, 파워넷, TSI, 아바코 요런 애들이 좀 엮이긴 하죠. 이수화학이 예전엔 대장이었지만 이수 스페셜 T케미칼이 상장하고 얘로 이제 좀 대장이 바뀌었었던 그런 그 전고체 쪽이지 않나. 그래서 전고체 관련해서도 혹시나 그런 거 뉴스 붙이면서 시세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엮어서 생각을 해 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런 개별주들이 엄청 뉴스들이 좀 많고, 근데 저 개별 뉴스들이 막 좀 엄청 신선하고 강력해 보이는 건 조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아쉬워요. 뭐 시황도 좀 안 좋고 한데, 그 다음에 이제 재건 같은 경우, 우크라이나 재건, 올해 안에 파일럿 사업 시작, 플러스 이번 달에 2차 협력단 파견, 이런 뉴스들이 있고, 혹시나 협력단 파견하고 거기서 뭐 건설, 철도, 원전, 이런 거 뭐 좀 추가적인 뉴스부터 주는지. 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대장격은 삼부토건, SY 요 정도 순이겠죠. 다산까지 예전에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산이 이제 이후에 기술적인 움직임 좀 준 상태고 그 다음에 좀 탄탄한 종목은 요거 두 개인 것 같습니다. SY는 저기 사우디 네옴시티 그 모듈러 공법으로 갔다가 네옴도 엮이고 재건도 엮이고 이게 금요일날 이제 또 시간이 좀 강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 관심은 얘는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. 그럼 이제 3부 얘도 110선 주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둘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뭐 원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는 요번 달 중순 이렇게 해서 21일 24일 사우디행 한경협 출범 이후 첫 사절단 요 내용들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.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뭐 히림, 유신, 한미, 인디에프, 신스틸, 그 다음에 뭐 엘크론한텍, 유니트론텍 뭐 이런 거 뭐 드론도 있고 뭐 좀 다양한데 요것들이랑 그 다음에 요번 달에 이제 그 부지 배정 관련해서는 아스타, 미코바이오메드, 미코가 보통 대장을 했었죠. 미코, 아스타, 그 다음에 큐로 시리즈는 좀 회사 재무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종목들 엮이기는 합니다. 에스코넥, 이오플로우 등등. 그래서 요번 달에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키워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연휴 끼고 뭐 발표 나온다 라는 것도 있고 이번 달 중으로 그 다음에 사우디 중순 방문 대기업 총수들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생각을 해 두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 다음에 뭐 AI랑 로봇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뉴스는 없습니다. 대신에 좀 생각을 해둘 수 있는 건 KT 믿음 출시,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10월 이후 초거대 AI, 카톡의 접목을 좀 시장에서 부각을 시킬지 그거 정도를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 GPT
챗 GPT는 다음 내년 이쯤 좀 발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삼성 AI 패블릭스 공개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생성형 AI의 투자 이런 뉴스들이 좀 AI 섹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AI는 뭐 이전부터 계속 좀 강했던 종목들은 솔트, 엠로, 셀바스 시리즈, 뭐 폴라리스 요런 애들이 좀 있고, 뭐 차트를 한번 좀 길게 둘러보시면은 이제부터는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있는 부분도 있고, 그런 종목들은 좀 눈에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. 그다음에 이제 뭐 KT 시리즈는 믿음 혹은 그 스타링크 엮였던 것도 있고, 요번 달에 이제 스타링크 출시 좀 얘기도 계속 나오죠. 슬슬 스타링크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하반기 얘기가 있었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지금 당장 뭐 특별한 뉴스가 있진 않은데, 일단 요번 주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합니다.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따라서 로봇 애들 움직임이 조금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뭐 두산 시리즈 저번 주에 이제 시간에서 뭐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,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가 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을 해두시고, 로봇은 실시간 종목 상위권에도 그래도 계속 있기는 해요. 유진 로봇,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는 좀 움직일 때마다 들쑥날쑥하고, 얘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유진, 레인, SPG 이런 애들이 이번에는 좀 가장 강했던 모습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대동 시리즈, 이렌시스까지 이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동은 또 신고가를 또 다시 트라이하는 모습이긴 한데 2만원 넘고 좀 자리 잡아주는지, 요거 갑자기 좀 연기금 수급 이렇게 해서 좀 슬쩍 들어오기는 했거든요. 수급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래서 뭐 로봇도 그렇고, 뭐 이거 외에는 이제 개별주들이죠. 뭐 카나리아 바이오 저번 주 금요일에, 아니 수요일에 자꾸 금요일이라고 하네요. 주말 생각하다 보니까 저번 주 장 마감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불쑥 좀 뉴스 붙이면서, 뉴스가 저는 이게 좀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, 난소암 글로벌 임상 3상 DSMB 심의 통과.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. 임상 데이터 6개월마다 검토하고 이번 심사에서는 임상 계속 진행하라는 권고.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꽤 괜찮았나? 이렇게 좀 해석이 된 것 같아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역으로. 그래서 좀 강했던 종목이기도 하고, 뭐 대놓고 세력이 좀 작업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, 일단은 뭐 불쑥 좀 더 치고 나가나. 얘는 근데 뉴스는 요게 뭐 추가적으로 붙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그 당일 힘 쏠리는 그런 움직임도 좀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한올바이오파마는 저번 주 있던 뉴스로 갖다 그냥 좀 점상을 했고, 얘는 뭐 신고가 4만원 좀 돌파하면서 힘을 더 주나.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뉴스들이 좀 있네요. 한올, 유한양행, 카나리아, 알테오젠도 뭐 머크 인수합병 그런 뭐 찌라시 좀 계속 10월달 중에 뭐 이제 결과 발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뭐 하면서, 물론 이제 알테오젠 회사 측에서는 좀 부정을 했죠. 부정을 했는데 그거 정도는 좀 엮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, 얘는 수급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 좀 다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엮어서 볼 것 같아요. 우선적으로는 얘는 좀 힘 더 줄 거라면은 7만원 좀 돌파는 필요하지 않나. 여기서 보면은 차트상 지지 저항 구간들이 조금 명확히 보이기는 하죠. 그래서 얘가 좀 더 힘을 줄 거면은 7만원 돌파가 필요할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레딧에서 요번 주 뭐 발표 그런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신성 요게 뭐 좀 불쑥 차트에서 지켜줄 자리는 지켜줬는데 힘을 좀 한번 마지막으로 혹시 오버슈팅을 좀 주는지. 자, 그래서 요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아요. 시장 자체가 조금 잡다한 느낌도 있고, 요번 주도 굳이 막 뭔가 힘을 막 비중을 빵빵 때리면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땡기지는 않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뭐 한싹이라는 종목이 좀 신규 상장을 하네요. 이름이 귀여운데 한싹. 밀리의 서재도 저번 주에 상장을 했었고, 시장이 뭐 할 거 없으면 좀 신규 상장에 돈 쏠리는 게 있다 보니까, 그래서 내일 두산 로보틱스가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두산이 워낙 시총도 크고 그런데 거기에 뭐 좀 힘 쏠리면서 우량주 두산 로보틱스 내일 한번
로봇 관련주들 그 종목이랑 같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둘 것 같고, 자, 그래서 시장을 보면 좀 개별주 바이오 애들이 많죠. 그다음에 이제 중동, 사우디, 뭐 아랍에미리트 그런 애들,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랑 AI, 그 외에는 아까 뭐 이런 개별주들이 쭉쭉쭉 있기는 한데 다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. 뭐 전고체 배터리 정도, 그다음 뭐 중고차 저런 것도 다 개별이다 보니까,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한 키워드로 신경 쓸 만한 거는 요 정도인 것 같고, 그거 외에 뭐 이제 신규 상장,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뭐 해가지고 정치, 요 정도를 일단 우선 두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뭐 재건이랑 중동은 비슷비슷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, 그다음에 이제 지수 좀 나쁘고 하면은 뭐 석유, 그다음에 해치 테마 이전에 뭐 금 이런 것들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것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둘 것 같아요. 그리고 반도체는 뭐 저점 찍고 턴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엔비디아, 그 다음에 삼성전자, 하이닉스 얘네들이 좀 움직여줘야 반도체 좀 돌릴 수 있지 않나. 반도체는 지수랑 좀 연관성은 있죠. 자, 그래서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또 밤에 시장 열릴 때 돼서 또 바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계속 밀리던 상태에서 또 밀린 거라 조금 비중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좀 피곤할 시장일 것 같기는 합니다. 시장이 뭐 좀 특색도 없고, 그리고 지금 이게 저점 만들고 무조건 돌려준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. 아무래도 신용 반대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좀 시장이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, 조금 지수 하루 빨리 좀 돌려주길 바라면서, 다들 지금 포트는 좀 계속 생각을 해둬야 돼요.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런 종목들 당일 매매를 어떻게 할까도 중요한데, 사실상 좀 시황이 안정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시황이 여기서 조만간 안정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자리가 이 구간에서 막 이제 크게 밀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단기적으로는 뭐 임팩트 있는 악재가 등장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조금은 한 1, 2주는 좀 버텨주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, 시황 자체가 좀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. 뭐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미국도 그렇고, 그다음에 뭐 그나마 이제 실적 그런 게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, 사실상 실적이 좋게 나오기도 또 쉽지도 않아요. 기업들이 경기 침체 같은 것도 은연중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, 지금 하반기는 남은 이제 10월, 11월, 12월 이런 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좀 생각을 해 두는 게, 계속 설명드렸던 거 있죠. 지수가 횡보해주면 감지덕지, 횡보만 해줘도 정말 고맙습니다 할 포지션이기는 해요. 지수 시장이 요 구간에서는. 그래서 계속 여기서 횡보만 해줘도 감지덕지다 했는데, 역시나 시장이 감지덕지, 시장에 좀 감사할 부분보다는 이런 계단식 하락을 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. 그래서 기본 좀 800선은 지켜주면 하는데, 결국에는 하반기 중에 800은 좀 한번 또 깨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요번 주도 저번 주에 이어서 또 3일이기 때문에 그냥 좀 설렁설렁 연휴 앞두고 또 매매하는 느낌으로 갔다가, 아직 시장에 지금 유동성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. 이거 좀 계속 캐치 하셔야 됩니다. 이제 7조대로 갔다 내려왔고, 시장이 오늘 뭐 좀 돈이 터져 주길 바라면서 유동성이 좀 다시 활성화되길 바라면서,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